금요일 문화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스튜디오에 김선영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선영입니다. 예,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스포츠는 안 좋아하시죠? 그래도 룰은 다 알고 잘 즐겨봅니다. 오늘 월드컵은 보시는? 예, 개막식 같이 볼 예정입니다. 누구랑요? 팀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요? 저랑 같이 보기로 한 적이 없는데 같이 볼 거라고 해서. 네. 팀이 준비되어 있어요? 대한민국. 네. 제가 아는 그분 포함됩니까? 그분도 포함될 것 같습니다. 좀 이따 만나게 되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 화가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네, 조선 최고의 화가로 손꼽히는 단원 김홍도가 주인공입니다. 네. 국립중앙박물관 서화실에서 열리고 있는 단원 김홍도 시대를 그리다 특별전에 다녀왔고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봤던 대표 작품들 단원 김홍도의 보물급 작품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번 전시 작품을 보면 왜 단원 김홍도가 조선 최고의 화성인가, 그림의 성인이라고 불렸는가를 여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조선 최고의 천재 화가 화선 김홍도 어떤 인물이었나요? 그 김홍도는 조선 후기 정조 시대에 활동했던 그렇죠. 화원이고요. 예. 조선 시대에는 화원들이 궁중의 기록화를 맡아 그렸고, 그 김홍도는 영조와 정조의 어진을 세 차례나 그렸던 어진 화사였습니다. 그래서 정조 시대 24년과 그 이전의 영조 시절까지 30년 동안 그림에 관한 모든 일은 김홍도에게 맡긴다라고 했을 만큼 정조가 특히 신뢰가 깊었습니다. 네. 그래서 1795년 정조가 해경궁 홍씨의 회감년 행사를 수원으로 왔잖아요. 이 행사를 기록한 원행을묘 정리육의 기록화를 김홍도가 그렸을 만큼 가장 인정받고 총애받은 당대 최고의 화가였습니다. 단원 김홍도가 그림만큼이나 수려한 외모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선처럼 잘생겨서 신선 그림을 잘 그린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다고 하고요. 기록에 보면 키가 훤칠하고 용모가 빼어나서 멀리서 보면 신선 같고 가까이서 보면 군자 같았다라는 이야. 기록이 있습니다. 집안이 대대로 무술을 했던 집안, 무인 집안으로 네. 좀 추측이 되는 거 보면 키가 크고 용모가 훤칠했다. 피지컬이 요즘 말은 좋았다. 네, 피지컬도 그렇죠. 좋고 감성도 좋고. 네, 그렇죠. 스승은 당대 최고의 화가인 강세왕이었고 7살 때부터 그림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스승 강세왕이 김홍도를 두고 못 그리는 것이 없는 신의 필치, 신필이라고 스승이 극찬을 했고요. 실제로 인물산수, 신선, 꽃새, 초화도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벌레까지 무엇 하나 빼어나지 않은 것이 없었던 조선 최고의 천재 화가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산수화, 주상관매도 저는 좋아하는데 주상관매도 같은 산수화도 좋고 벌레도 잘 그리시고. 그렇죠. 예. 근데 인기 있는 것은 역시나 풍속화입니다. 네. 김홍도 풍속화만의 특별한 매력이 무엇일까 보면 이번 전시 제목이 시대를 그리다입니다. 네. 정조가 김홍도를 단순히 화원으로, 그러니까 어진 화사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과 귀로 여겨서 궁궐 밖으로 자주 나가지 못하는 임금을 위해 김홍도에게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숨김없이 그려오라고 명을 한 바가 있고, 그래서 탄생한 게 우리가 아는 풍속화들입니다. 그래서 단원 풍속 도첩 속에 김홍도의 풍속화를 보면 그림 속의 유머, 해악 이런 것이 살아있는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당 그림 같은 경우에는 조선의 교시를 그대로 그린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그렸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훈장에게 혼나서 우는 아이의 생생한 표정, 주변으로 키득거리는 친구들, 네. 웃음을 참고 있는 훈장이 엄한 표정을 하면서도 웃음을 머금고 있는 표정만으로도 서사가 좀 이루어진다라는 평가를 받고요. 씨름 그림도 마찬가지인데 씨름 구도가 정말 멋있거든요. 그래서 씨름하는 인물을 둥글게 둘러싼 구도로 배경을 과감히 생략을 한 후에 인물의 동작과 표정에 집중해서 우리를 그림 속 이야기로 끌어들이는 그런 화가입니다. 그래서 22명이나 되는 구경꾼의 표정이 다 다르고 승패가 갈리기 직전에 팽팽한 긴장감을 주는 원형 구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무동 같은 그림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춤추는 무동의 모습에서 이제 연녹색 색채까지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고, 삶의 찰나를 포착하는 생생함, 이게 이제 옹기생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림 속의 생동감이 김홍도 풍속화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자, 풍속화
표정이 다 살아있다. 네네. 이어서 이제 풍경화 저희가 그림 보이는 라디오 보여드리고 있는데 금강산을 그린 작품이 포함됐다고요? 네네. 이번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에는 김홍도가 정조의 명을 받고 금강산을 유람하면서 보고 그린 총석정 그림이 전시가 돼 있습니다. 김홍도가 51살 나이로 그린 그림이고 필력이 절정에 달한 시점에서 그린 그림이라서 눈길을 끌었고요. 그 조선시대 사람들한테 금강산 유람이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버킷리스트 소원 중에 하나였고 1788년에 정조가 자신이 가장 아끼는 화가인 김홍도를 금강산으로 보내면서 그림을 그려오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풍속화가 사람 냄새 나는 해학적인 느낌이라면 총석정 그림은 정교하고 사실적입니다. 그래서 김홍도가 강원도 일대를 돌면서 수백 장의 그림을 그렸고요. 이걸 바탕으로 20m가 넘는 거대한 비단 두루마기 그림을 완성했다고 전해지는데 안타깝게도 궁중의 화재로 인해서 이제 소실된 것으로 사라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 김홍도가 그린 금강산 그림이 해동 명산 도첩이라는 이렇게 그림 첩으로 모여져 있었는 10점이 소실된 것이 네. 지금 이단 김은호 후손분이 간직하고 있다가 최근에 공개를 한 게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김홍도의 금강산 대작도 좀 이런 식으로 사라지지 않고 발견됐다라는 소식이 들리기를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이 밖에 어떤 작품들 또 눈여겨볼까요? 그 보이는 라디오에 보시면 매화 그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매도라는 작품입니다. 매화를 좋아하고 많이 그렸어요. 네네. 예. 그래서 보시면 김홍도가 환갑이던 60살 겨울에 그린 그림인데요. 김홍도의 예술 세계가 가장 무르익었을 때의 그 필력을 보여주는 걸작입니다. 그래서 거칠고 힘찬 붓질로 그린 늙은 나무 등걸에서 이제 그 필력을 볼 수 있고 또 꽃망울이 툭툭 터져 나오는 모습 보면서 마음이 가는 대로 자유롭게 붓을 휘두른 거장의 여유가 느껴지는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작품 만월대에서 열린 원로들의 모습을 그린 작품 같은 경우에 경치는 산수화이고 인물은 풍속하면서 행사를 기록한 기록화로 손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1804년 김홍도 말년에 그린 명작이거든요. 네. 김홍도의 생물연도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특히 언제 이제 조을하였나가 나와 있지 않는데 뭐 보통 그 유배 이후에 뭐 예, 그렇기는 떠났다 한데 이렇게 알려지긴 기록이 했는데. 나와 있지 않고 1806년으로 지금 예. 그때까지 기록이 있기 때문에 추측을 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 언제까지 살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1804년에 그린 거라서 말년에 그린 역작이고요. 나부이 그림 부채 그림이 작품이 네. 전시가 돼 있는데 옆에 보면 스승인 강세왕의 글씨가 더해져서 스승과 제자의 돈독한 관계가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그 조선시대 화가들은 그림을 그리면 그걸 벗이나 이렇게 스승이나 이렇게 보내요. 그러면 거기다가 그림을 덧붙여 주든지 그렇더라고요. 아니면 글씨를 네. 평을 해주든지 하면서 작품의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이 작품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그림마다 강세왕의 평가글이 더해지면서 작품의 가치가 더 높아지는 모습을 이번 전시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글을 좋아해서 네네. 주상관매도를 좋아하는 게 그 매화 절개, 뭐 정조와의 브로맨스 네네네. 이야기도 있고 네. 거기에 이제 글 시귀가 있는데 봄물에 배를 띄워 가는 대로 놓았으니 무리의 하늘이요 하늘 아래 무리로다. 이중 늙은 눈에 그렇군요. 보이는 꽃은 너뿐인가 하노라. 네. 그러니까 말년에 멋있습니다. 이제 네. 정조를 그리면서 그림을 그렇죠. 그렸다. 뭐 이런 예, 설이 예, 있는데 예. 안타깝게 언제 조랬는지는 알려주지 않았군요. 그렇죠. 예. 정조가 이렇게 서거한 이후에 음. 김홍도의 상심이 컸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뭐 바람의 화원 같은 드라마도 있었어요. 뭐 네. 영화의 소재도 많이 됐었고. 예, 근데 미스터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일화가 어떤 네, 건지 좀 맞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김홍도가 1789년 말에 대마도로 홀로 들어가서 잠행하고 지도를 그려서 바쳤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조가 1791년 말부터 1795년 1월까지 연풍 현감으로 김홍도를 제수를 하면서 지금 충북 괴산 지역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때 이제 연풍 현감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기록이 조금 있는데 가뭄이 들자 김홍도가 봉급을 털어서 백성을 도왔다는 기록이 있고요. 상소가 올라와서 사냥을 좋아하고 과부중매를 쓰면서 일을 안 했다라고 상소가 네. 올라와서 파직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는데
이상하게 유독 정조가 감사서 그렇습니다. 죄를 면하게 해줬을 정도로 두 사람의 신뢰가 깊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풍 현감으로 있던 1794년부터 행적이 묘연한 시기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김홍도가 정조의 밀명으로 일본에 가서 비밀리에 당시 일본의 모습을 그리고 온 거, 염탐하고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원 김홍도가 정조의 최측근 비밀 요원이었다라는 썰이 많은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이거 있습니다. 뭐 사실이고 아닐 떠나서 멋있네요. 인물도 네네. 좋고 그림도 잘 그리고 글씨도 잘 쓰고 네네. 또 민첩해서 정조의 비밀 요원까지 했었다는 일화설. 네. 김홍도를 둘러싼 썰 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 일본실이 있거든요. 일본실에 가보면 일본의 풍속화로 알려진 우키요에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키요에가 일본 도자기 포장지로 서양에 수출이 되면서 서양 화가들한테 정말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데 네. 그중 가장 유명한 인물이 도슈샤이 샤라쿠라는 인물입니다. 네. 이 인물이 굉장히 미스테리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정체불명의 화가로 더 유명하고요. 일본 최고의 화가로 평가받고 있는데 활동 시기가 불과 10개월에 불과합니다. 그 얘기는 이 인물이 김홍도라는 네, 그래서 추측인가요? 10개월 이후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고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미스테리가 바로 이 지점인데 도슈샤이 샤라쿠가 활동한 그 10개월의 시기에 김홍도 역시 행적이 기록에 나오지 않습니다. 1794년 3월 8일에 정조를 아련하고 난 이후에 공백기가 한 1년 정도 기록에 남지 않는 기간이 있고요. 그 흔적이 드러나지 않아서 이 점 때문에 도슈샤이 샤라쿠의 정체가 김홍도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뭐 요즘 같으면 이제 알리바이가 없어서 맞는 네네. 건데 네.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근데 추측할 수 있는 근거는 또 과학적으로 근거는 있다고요? 도슈샤이 샤라쿠 그림이 147점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의 작품에 은근히 단원의 호나 자가 들어가 있다라는 썰 발견된다. 그 글자가. 네. 그리고 붓끝이 위로 꺾이는 독특한 필법이 있는데 이게 두 사람이 유사하다라는 이유가 있고요. 그중에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바로 거스트만 증후군이 두 사람에게 발견이 된다는 그게 무슨 거예요. 증후군이죠? 화가들에게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증후군인데 손발 구분이 잘 안 돼서 왼손 오른손 좌우 구별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손가락 발가락 개수를 잘못 그린다. 그리고 손하고 발을 겹쳐서 그린다. 잘 구분을 안 해서 혼동해서 쓴다. 뭐 이런 특징이거든요. 단원 김홍도 씨름에 보면 구경하는 인물의 손이 양손이 나오는데 이게 뒤로 짚었어요. 근데 둘 다 이 손이 다 왼손으로 그려졌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리고 발을 화성 용주사 불화를 김홍도가 그렸는데 보면 발가락을 6개로 그린 모습이 있거든요. 이런 점이 도슈샤이 샤라쿠에게도 보인다는 점입니다. 화가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손발 처리가 부자연스럽고 그래서 손등을 아예 옷깃으로 덮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띈다는 점도 두 사람 작품의 특징이고요. 그래서 이런 썰 중에 하나로 도슈샤이 샤라쿠 김홍도설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고 참고로 도슈샤이 샤라쿠 정체에 대해서 신윤복이다라고 주장하는 썰도 있어서 흥미롭습니다. 예. 진실은 알 수 없지만 흥미진진한 스토리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예, 오늘 뭐 재밌는 이야기를 좀 네. 마무리를 해주셨는데 짧게 이번 전시 언제까지 어디서 열리는지 소개해 주시죠. 예, 8월 2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 상설 전시관 서화실에서 계속되고요. 그러니까 종이에 그린 그림이 빛에 취약하기 때문에 전시를 한번 하고 나면 수장고에서 몇 년 동안 쉽니다. 푹. 그래서 이번 전시 그 서당, 무동 같은 보물급 전시들이 한참 기다려야 볼 수 있는 거니까 무료 관람이니까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고 가신 김에 국립중앙박물관 서화실에 이번에 최초로 공개되는 이순신 장군 친필 관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해전이 노량해전 직전에 쓴 글이라고 하니까 최초로 전시한 이 작품도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월 2일까지 넉넉합니다. 올 여름 시원한 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상설정장에 펼쳐지는 김홍도를 미스테리와 함께 그림으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생생한 문화 현장 소식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